아이고, 앞에 노래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 노래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장이 아침에 개장가는 참으로 암담하면서 40포인트 이상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마감가는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세, 결국은 2,500 이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말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에 개장가의 그 암담했던 그런 분위기에 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좀 시장이 하락폭을 줄였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산에 등산은 아니고요. 그렇게 엄청난 등산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 하이킹 내지는 트레킹 정도로 갔었죠. 예, 가니까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숲속에 있는 그 새가 뭔가 삐리삐리 울더라고요. 그죠?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비싸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만은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 새가 배고파 하는 것처럼 안 들리냐는 이야기예요. 배고파. 근데 저한테는 새 울음이 그냥 삐리삐리 우는 거지. 그게 배고파로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근데 그렇게 안 들리는데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새가 삐리삐리 우는 게 내 귀에는 배고파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옛날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어 처음 배우면 우리가 통상 인사말로 중국 사람들 하는 말로 식사하셨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말로 즈판러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꼭 한국말 욕처럼 들려요. 그 판러마 있는데 마치 한국 욕처럼 들려요. 그래서 왜 이놈아 왜 욕하냐 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인간이란 게 자신한테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어 있죠. 그죠? 듣고 싶도록 연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배가 고팠던 집사람 귀에는 새 소리도 배고파 라고 들렸고요. 기분이 나쁜 사람한테는 중국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느라고 식사했어요 라고 하는 츠판르마라는 말이 한국말 욕처럼 들리게 되어 있고요.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물 숏을 쳤다거나 또는 풋옵션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렇게 떨어져도 되겠냐?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 하락폭을 보고 반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장중에 2457까지 갔으니까 하락폭을 많이 줄였으니까 이제 오늘 바닥 봤다.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로 나는 비관론자가 아니야. 엘리어트 파동으로 1, 2, 3, 4, 5 파동이 끝나고 ABC 파동이 끝나면 다시 상승 파동이 있게 마련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디에 가고 있는 거니까 이 바닥을 끝나고 나면 올라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갈 거야 라는 쪽에 강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듣지 마라 그러죠. 뭐랍니까? 이거 어디 갈지 바닥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올라갈 거야 하는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홀딩을 외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빨리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 보유 가지고 있다가 돌아왔을 때 기다려가지고 그때 가서 물증을 가지고 매수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이란 게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보다는 결국은 떨어지고 나면 돌아설 거야 이쪽에 훨씬 더 그죠? 올라간다는 이야기에 훨씬 더 솔깃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살 것이고요. 그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팔 테니까. 그래가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맞가 틀려하는 것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반드시 옳다, 진리다,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시장은. 그래서 나도 맞고 너도 맞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맞다는 말이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서로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누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돌아설 것이라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물증을 보고 거래하시자 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주가는 오늘 지수가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이 바닥이라는 물증 또는 확증이 있느냐 있습니까? 그죠? 없죠? 그죠? 물증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이지 오늘 당장 2457이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닥을 무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는 말씀드립니다는 폭풍우를 엎드려서 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또는 파동으로 말한다면 아직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이 바닥에서 돌아섰다 할지라도 이런 끼케야 이제 예를 들어서 5- 여기가 5-1이고 그죠? 5-2고 그 다음에 5-3인데 3-5-3이니까 이 끝났다면은 반등이 있더라도 결국은 3-5-4는 것이고 다시 떨어져서 3-5-5에 3번 파동이 생기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래서 4가 있고 5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겨우 이거 여기거나 뭐 반등한다면 이런 정도일 테니까 아직도 바닥은 까마득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파동 어제 우리 계산해 볼 때 그냥 계산해 봤습니다만 얼마 나왔죠? 잊어먹었습니다만 2420이었던가요? 2420,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242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이게 떨어진다 그래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반등했다가 또 밀리고 또 반등했다가 또 밀리는 앞으로 한참 갈 길이 많다. 그런 말씀을 또 계속 드립니다. 오늘 주가가 반등했다 그래서 이 반등에 안심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오늘 사실은 이런 이유는 뭐 간밤에 미국 시장 또 작살났으니까 지금 현재 어제 우리 여러분들 배워드렸던 패드워치, 그죠? 패드워치. 패드가 요번 달에, 그죠? 요번 달에 패드가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요번 6월 15일 날, 그죠? 요번 6월 15일 날에 FOMC 미팅에서야, 그죠? FOMC 미팅에서야 뭐 0.5% 정도 올리지 않겠냐라는 게 대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하루 만에, 그죠?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시 우리 그거 보고 가겠습니다. 잠시 보고 갈게요. 자, 하루 만에, 아이고. 네, 갑자기, 왜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잠깐만요. 갑자기 화면이 새까맣게 바뀌어버리네. 잠시만요. 됐구나. 예. 이게 이제 6월 15일 날, 그죠? 6월 15일 날, 내일 모레, 6월 15일 날 FOMC 미팅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최고 금리가 1%잖아, 그죠? 1%죠. 1%인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래서 FOMC 미팅이 끝난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1.25에서 1.5%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카런트 금리에 비해서 0.5%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측이, 확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나머지, 지금 현재 1%인데, FOMC 6월달 FOMC 미팅 끝난 다음에 최고금리가 1.75% 될 거야. 0.75%, 75 베이시스 포인트, 다시 말해서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될 거야 라는 확률을 시장에서는 95.5%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CPI 금리가, CPI가 8.3도 아니고 8.4도 아니고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벗어나는 8.6%나 높이 나오면서 갑자기 확률이 바뀌어버렸죠.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확률로 봐서 1.5%, 0.5%도 올릴 거야 라는 확률이 어제만 하루 전마더라도 76.8% 정도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CPI 숫자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4.5%로 0.5% 올릴 거라는 확률은 확 떨어져 버렸고, 반면에 0.75% 올릴 거라는 확률이 하루 전에는 23.2%였다가 하루 만에 95.5%로 그야말로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시장은 이번 FOMC 미팅에서 6월 15일 날, 그죠? 수요일 날 FOMC 미팅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아침이 되겠습니다만은 FOMC 미팅에서 금리를 0.75% 올릴 거라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으로서는 잘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왜냐? 예를 들어서 0.5% 올릴 확률을 지금 몇 프로 보고 있죠? 4.5% 확률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0.75% 올릴 걸 갖다가 95.5%의 확률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FOMC에서 0.5% 올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그야말로 안도랠리로 갈 수 있겠죠. 와, 0.5% 안 올렸네. 0.75% 안 올렸네. 0.5%밖에 안 올렸네. 야오! 하고 왕창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거꾸로 시장의 95.5% 예상하고 있는데 0.75% 올리면 그거는 시장은 예상하고에 부합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다지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간밤에 미국 시장에 나스닥 지수가 근 5%씩 추락하면서 어제의 나스닥 지수에 거의 다 0.75% 올릴 거라는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슬금슬금 FOMC 미팅까지는 슬금슬금 기대감대로 0.75 올려도 괜찮고 0.5% 올리면 좋고 해서 슬금슬금 반등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아마도 나스닥 선물지수에 오늘 현재 이 시간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덕택에 아마도 오늘 저녁에는 FOMC를 하루 앞둔 화요일 날에 미국 시장 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은 아마도 좀 반등하지 않겠나 싶은데, 결국은 우리 시장은 수요일 날 내일 수요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FOMC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애매한 정도로 되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하락폭을 좀 멈추긴 했습니다만은 FOMC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때 가서, 지금 현재는 또 하나 관심사는 FOMC에서 금리를 0.5냐 0.75냐 이거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에 0.75% 올리고 나서 또 0.75% 올릴 거라든지, 요번에 0.5% 안 올렸지만 다음에 0.75% 올릴 거라든지, 그죠? 뭔가 인플레이션 내지는에 대해서 뭔가 무슨 이야기, 예를 들어서 매파적인 스탠스 가지는 스테이트먼트를 내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그래도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따라서 미국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간 그것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하락하다가 반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등한다는 게 오늘 기록했던 2,457 결코 바닥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아직 멀었죠. 이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5일 테니까 이제 3에 3이고 여기가 3에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거나 반등하면 이걸 테니까 아직도 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6만 전자에서 5만 전자 될 것 같다가 그래도 하락폭을 상당히 좀 줄였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나름대로 오늘 장중 내내 선방했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개장가 하더라도, 개장 초반하더라도 시가창의 소유주분들 거의 다 추락에다가 지금 현재 역시
유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죠? 유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 소위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뭐 LG 화학이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그죠? 뭐 또는 나스닥의, 코스닥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소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힘을 내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테슬라에 납품한다더라, 대규모 투자한다더라, 그죠? 대규모 투자한다라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소위 유가 상승과 어울려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입니다. 삼성 SDI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영 그룹이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를 살펴보죠. 먼저 코스피 지수 추락했다가 아래쪽에 꼬리를 달고 약간 반등하곤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반등이라는 물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RSI가 현재 오늘 마감가는 마이너스 28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28이니까, 소위 30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일 주가 좀 반등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과거에도 30선 밑에서 약간이나마 반등은 나타났으니, 그죠? 이때. 그래서 과거와 비슷한 RSI가 30선 밑에 있다가 30선 위로 돌아서면서, 그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여기도 매수 신호, 여기도 매수 신호, 여기도 매수 신호니까, 요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예상은 가능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요때도 옛날에 이랬더라고, 여기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세 상승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도 이때 반등했고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코스닥도 28이니까 RSI가 28이니까 주가가 좀 반등하고 그래서 RSI가 30선 위로 올라오면은 며칠 이때쯤처럼, 그죠? 지금처럼 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통상 RSI의 반등은 일반적으로 대개 기준선 근처까지 일단 가죠, 그죠? 그 다음 기준선 넘기면은 그 다음에 1차가 기준선이고 2차가 구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기준선 그 위로는 구름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만 반등을 기대해서 예상하고 여기다가 또 주식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등이라도 나타나면 우리는 아이고 할배요 평소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정말 그냥 주가가 반등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줄이시라, 물량을 줄이시라. 그죠? 그나마 줄이시라. 오늘 여기서 못 팔고 주저주저 했던 분들 반등하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싶어서 재빨리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오늘 장중에 1292원까지 갔습니다만은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거리고 있고요. 좀 주춤거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금리도 미국의 달러 금리도 어제 지금 10년물인데 3.43까지 갔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물하고 10이어하고 2이어하고 이게 서로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2년물이 10년물보다도 더 올라가는 장중에 잠깐이었습니다만은 2년물이 10년물 금리를 올라도 상하자는 소위 일드 카브, 동사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일드 카브가 인버터 되는 인드 카브가 뒤집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저는 한번 일드 카브가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니까 뭡니까?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설명했죠.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기준금리를 따지고 장기금리는 뭡니까? 소위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는 건데 단기 기준금리는 소위 인플레를 감안하는 단기금리가 성장 잠재력보다 높게 갔다는 이야기는 성장은 침체되고 스태그네이션 되고 반면에 단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니까 장단기금리의 역전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미국 장중에 잠시 마감가는 다시 돌았었습니다만은 잠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의 달러 금리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만 3.44까지 갔다가 조금 주춤거리면서 달러 금리가 조금 주춤거리면서 달러 인덱스도 조금 아래쪽으로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그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더구나 장중에 경고점을 넘었으면서 이 근처에서 아마 한국은행도 당국의 개입도 들어왔어요. 당국에서 어제도 그랬고 달러 좀 팔았어요. 더 이상은 1300 이상 올라가면 골치 아프지 않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원화가 약세면 뭡니까? 원화 약세는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죠? 특히 수입 물가 쪽에서. 수입 물가 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로 막기 위해 수출도 좋지만 원화가 너무나 약세되는 바람에 이 기름값 올라가고 설탕값 올라가고 커피값 올라가고 밀가루가 가뜩이나 올라가고 있고 그죠? 뭐 심지어 뭐 옥수수 식용유 수퍼에 없고 이런 파이다 보니까 수입 물가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달러의 원화 환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막아주리라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달러 좀 팔았고요. 그래서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추세는 상승세죠.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위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는 거죠. 예, 매드포스트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알다시피 엉망이 됐고요. 그죠?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마 좀 내일은 오늘 저녁에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엉망이고. 그죠? 엉망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고. 그죠? 다만, 여기에 RSI를 안 그려놨네. RSI를 보면은, 그렇군요. RSI를 계속 더 그려놨네. 자, RSI를 보면, RSI가, 지금 나스닥 100 지수의 RSI가 거의 이제, 오늘 마감가가 38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하면 이제 하루 이틀 내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반등을 할 수 있겠 싶습니다만은, RSI 반등은 일단 대개 어디까지 갑니까? 기준선 근처까지 가니까, 일단은 반등은 예상되지만, 기준선 근처까지 가고 나서, 그때 가서 더 가면은 구름이고, 아니면은 꺾이든가,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등은 예상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반면에, 샹하이 지수입니다. 샹하이 지수는 나스닥에 비해서 좋죠. 그죠?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샹하이 지수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더구나 중국은 다른 나라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이나 또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러시아는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워낙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있고. 그죠? 락다운에 대해서 사람들을 집에다 가둬놨는데 락다운도 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샹하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는 모든 걸 다 빼고 차트를 보더라도 구름 위니까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가는 여전히 상승세, 그죠? 유가는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S&P 500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엉망되듯이 S&P 지수도 최근 들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런 거 보시면은 후행 스팬의 저항을 받고 못 돌아서는 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때쯤 돼가지고, 이때쯤 돼가지고,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무섭죠. 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못 넘겼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면 나는 모든 걸 다 중요한 게 후행 스팬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행 스팬의 캔들을 못 넘겼으니까
얘는 여기는 매수를 매수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찰병 정도 보이는 수준이지 여기다가 올인을 때린다거나 물량을 늘려가면은 자칫 험한 꼴을 당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횡스페인의 캔들을 못 넘기더니 보다시피 험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횡스페인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RSI 상으로 볼 때 RSI가 30이니까 현재 30선에 딱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았으면은 얘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오늘 시장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은 통상 시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죠? 투매, 예, 사흘째 투매인가요? 예? 사흘째 투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매가 3번 일어나면 맞서라.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폭락할 때, 그죠? 한 번, 두 번은 동참하지만 어제 그저께는 팔아야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장중에 2450일까지 가면서 세 번째로 폭락할 때는 그때는 팔지 말고 오히려 맞서라, 사라. 우리는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더 이상 세 번째 투매까지 동참해가지고 파는 것은 좀 그렇다. 팔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반등은 예상됩니다. 다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등한다 그러더라도 이거 반등 믿지 마라. 반등한다 그래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을 오히려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드포스트요. 예, 볼게요. 예, 매드포스트 좀 이따가 물 한잔 마시고, 그죠? 종목 볼 때 삼성전자 보기 전에 매드포스트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등등을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잠시 어디가 버렸지? 예, 잠시 짤막한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숨 좀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